오늘 10분 정도의 이제 시간으로 유대나 토론을 해가는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역할을 부탁을 받았어요. 10분 동안 뭘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의 고민을 담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어요. 동물해방 운동의 급진적 대중화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이라고 쓰여 있네요. 어, 첫 번째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 86식이라고 하는 글을 워커스 사전에 쓴 적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가 예전에 제가 들었던 되게 이상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시험 문제였는데 왜 채식주의자는 좌파가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였거든요. 앞에 이제 나온 그 텍스트를 읽어보면은 대략 알 수는 있는데 그 동양에서 그 동물권 운동이나 이런 그 운동들이 사회적 운동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받아본 입장에서는 되게 그 질문이 굉장히 생경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당연히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먹거리를 바꾸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걸 하다 보면 사회적 벽에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생산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생산 과정을 또 강제하는 세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럼 당연히 자본 벽을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최종적인 벽인 이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대한 벽에 난입을 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내 삶을 바꿔갈 수 없다라고 하는 진실을 이제 만족하게 되니까 채식주의자는 당연히 이제 좌파가 되는 경로가 이제 나올 것인데요. 근데 그 질문을 반대로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좌파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는가? 근데 그 질문은 아직은 조금 성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좌파는 왜 채식주의자가 잘 안 될까요? 오히려 그렇게 묻고 싶기도 한데 이 질문을 기후정의 운동과 동물권 운동에 대해서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권 운동 활동가들은 왜 기후정의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 네, 또 거꾸로 물으면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왜 동물해방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가 돼야 되는데 전자의 경로는 그래도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동물권 활동가들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최일선 당사자로 그거를 더 마주하고 그래서 기후정의 운동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기후정의 활동은 동물권 동물해방 운동에 나서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기후정의 행진조직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좀 그런 현실을 또 이제 직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안에 이제 그게 있었거든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현장에서 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죠. 공장식 축산을 폐지하라가 아니고 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읊어버리냐라고 이제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들은 동물권 활동가들이 많이 듣는 또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직까지는 대중의 인식이나 정서가 그만큼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답이었는데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동종파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팬데믹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그 대량 그 공장식 사육과 학살을 통한 그 동물 산업에 기반한 식품 생산 체제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얼마나 이제 해로운가에 대해서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산업 체제가 식품 산업 체제가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서 깊이 이제 깨달아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대중에 대한 상이 어떻게 다른 걸까라고 이제 고민이 들었고요. 저는 앵그리 비건 단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조금 앵그리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또 답변이 있었거든요. 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국민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대답도 좀 제일 화가 났어요. 그날은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그 약자들 약자의 싸움을 붙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소나 핵발전소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하고 철폐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종사하는 발전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고용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성립하는데 왜 축산업에 대한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는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같이 이제 좀
노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보면서 또 어떤 기사를 읽었냐면 얼마 전에 이제 1.5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되게 유행한 실험이 있었는데 각자가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소화량을 먹지 않고 닭과 돼지를 먹어서 탄소 배출을 줄인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도대체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쨌든 식단을 바꾸고 그러니까 식물성, 동물성의 문제로 이제 이 문제가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어떤 수단과 매개로서 생명과 존재가 다시 이제 규정되는 것 같아서 보면서 또 이제 또 한번 앵그리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이제 은근히 하고 있는 세 가지 질문, 지금 몇 분 정도 지났나요? 5분 정도 지났나요? 10분 지났다고요? 네. 세 가지 질문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 시간을 세이브했기 때문에 조금 더 쓰셔도 돼요. 네, 근데 빨리 할게요. 어, 하나의 장면이 이제 올해부터 저한테 계속 숙제처럼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에서 일어났던 농민 시위예요. 그 농민 시위의 현장에서 농민들이 기후전 활동과 운동하고도 부딪히고 유럽의 이제 환경 정책, 기후 정책하고도 이제 대적하는 장면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 반발하면서 농민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장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동물포항과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이제 농민당과 동물당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례인데 충돌을 해요. 저는 이제 농민이기도 하고 또 동물 해방을 주창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 지점에서 되게 이제 곤혹스러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 농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우파이기 때문에 이제 구구의 이제 목소리, 우리 농민들 이제 생각 주장하고 외국인이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이제 내뿜는 이제 발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들리니까 망치고. 괜찮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문화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극우화된 농민당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또 다시 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농민들한테 어떻게 이 동물권 활동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이길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또 이르게 됐어요. 아마도 도시 기반일 것이고 되게 엘리트적인 생활 양식으로 보일 것이고 이성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방식으로 이제 자신들을 그러니까 농민들을 이제 야만인처럼 바라보는 또는 이제 경제화하는 그 시선에 대한 또 반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약자를 싸움 붙이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적대하지 않고 진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연결하고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요새 제가 많이 고민하는 거는 인간 중심주의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것의 반편향으로서 인간 혐오주의가 또 함께 대두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들이 더 위험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맨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거기 보면은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서 지구를 파괴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요. 뱅가족을 쫙 묶여가지고 이렇게 막 신발을 만들어 신고 막 하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전하는 메시지는 지구에 인간만 없다면 지구는 얼마나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을까인데 그 인간 혐오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제 혐오이면서 타자에 대한 혐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우리를 믿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신념, 희망을 갖지 못할 때, 그건 되게 나쁜 정치로 이제 귀결이 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간 중심주의 비판의 단편형으로서 인간 혐오주의가 동물해방 운동, 동물권 운동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종종 이제 발현된다라고 하는 점.
이고 저는 이 우열 관계를 뒤집는 게 평등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계가 만드는 차별은 저항해야 되는데 차이도 공정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를 열어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하지 마 지구에 대해서 인간은 그냥 없어지는 게 최고 좋고 지구에 있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실 정치에 대한 무용론이잖아요. 이런 이제 편향 생각들이 번져가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새로운 자연보호주의 같은 것이 좀 등장한다고 할까요? 최근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지구 절반 재야생화 프로젝트. 지구의 절반을 재야생화하자. 그래서 지구의 절반을 돌려주자. 인간이 너무 많이 썼지 않아? 그러니까 자연의 동물에 이제 좀 돌려주자. 절반 정도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무해하고 이게 솔깃하잖아요. 근데 야생화를 누가 하면 또 야생화되는 구역에 누가 배치될 것인지 그러니까 자연화하는 존재는 누구이고 자연화되는 존재는 누구일 것인지 등등을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프로젝트가 되죠. 근데 이 권력 관계를 빼놓고 얘기할 때는 되게 그냥 지구공학이나 생명공학, 사회공학이 총체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 구역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생학과 인종주의와 시설 감금의 역사에서도 계속 나타났던 거잖아요. 개토를 비롯해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선한 구획가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경계를 잘 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자연 보호주의, 그러니까 지구적 스케일로 확대된 그린벨트나 이제 야생보호구역 활동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저는 지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요. 함께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모해한 말들도 뒷면에 은폐되고 숨겨진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적대하거나 약하거나 또는 이제 이런 또 다른 신의 관점 아닌가요? 이렇게 지구의 어떤 절반을 야생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벗어나서 에코파시즘에도 빠지지 않고 환경 전체주의나 기후 식민지주의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권력 관계 우리가 약자 취약자로서 이 함께 그러니까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가 함께 되는 것인데요. 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권력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이제 불편해하기도 하고 또는 그걸 빼놓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동물은 노동계급의 일원인가? 또 노동계급은 동물의 일원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답하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함께 답할 수 있을 때 우리 해방투쟁이 노동해방이 동물해방과 여성해방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제기를 정말 핵심 그리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7시 반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심하정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서 서로 질문과 이제 또 대답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생각 이런 속으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이어폰을 들으면 훨씬 잘 들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살짝 놓친 자기소개하신 분이 2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써놨는데 안 보이네요. 네, 여기 있군요. 비건 플리스 최한나님, 그다음에 홍성에서 동물행복권 연구소를 하고 계신 임소영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최혜정 선생님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뭘까 이따가 우리 토론 시간에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텍스트로 다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활동가분 중에 한 분이 안 저기 될 것 같진 않아요? 댓글로 같이 한번 들어가서 댓글을 하시는 분이 답글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화자로 최화정 선생님, 심화정 선생님, 제가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정 선생님은 사실은, 또한 문제적인 글을 통해서 저희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동물과 여성과 그다음에 폭력을 키워드에서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독립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심화정 선생님 모셔서 우리 또 바로 발제 우리 말 이끌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금도 끊을 수 없어요?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말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신다면 뭔가 표시를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끄떡끄떡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PPT를 가지고 왔는데 잘 띄워지지가 않아서 띄워졌어요. 네, 보이나요? 띄워졌습니다. 네, PPT 안 돼서 좌절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평소에 기후정의 운동에 되게 대담하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주저하고 망설이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을 간단히 공유하는 것으로 말문을 잇겠습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벽보 하나 붙이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말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열심히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에 가서 여러 가지 필드워크를 하고 돌아왔고요.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와 조금 연결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요, 일본에 큰 섬이 4개가 있잖아요. 그 맨 위에 있는 홋카이도에 유일하게 미군 기지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위대 훈련장이 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될 신종 무기들이 150일에 걸쳐서 실험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 땅은 원래 살고 있던 비인간 존재들과 선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라고 하면서 개척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개척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바뀝니다. 좀 전에 이제 최유정 선생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체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가해 구조에 이런 식으로 놓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도했던 하지 않던 내가 그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고민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횡설수설 안 하게 그냥 메모를 해와서 볼게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은 자위대 한복판이에요. 한복판에 일본 최대의 자위대 기지 한복판에 집이 2개 있습니다. 원래는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농업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식민자로서, 입식자로서 저기에 살게 된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런 식량들이 저런 루트로 조달하지 않아도 됐을 때 농민이 된 사람들, 입식자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입식자라고 한다면 지배 권력에 가까운 위치성이잖아요. 그런데 쫓겨나는 위치로 사회적 좌표가 전복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는
억압당하지도 않겠지만 억압하지도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이 마을에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가구밖에 없고 35년 동안 치열한 싸움을 해오셨는데요. 저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시설에 들어가셔서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보면 자유대 한복판에 일본 뭐라고 써 있나요? 자위대는 헌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물 기반 산업. 저는 이제 축산업이란 말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동물 기반 산업과 그다음에 군사주의, 또 하나는 식민지주의입니다. 이 3가지를 기후 정의를 위한 실천적 의제로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 PPT를 안 보고 그냥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강의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넘겨주셔도 됩니다. 저 쌤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너무 죄송하네요. 나중에 밥 한번 먹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필드워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스마트한 공장의 공항? 공장 얘기를 많이 하니까 공항 시스템을 넘나들면서 국경을 제 마음대로 다니는 것에 대한 이런 이동에 대한 고민이 생겼는데요. 이동은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으로서, 인간 종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을 굉장히 피부로 실감하는, 스마트하게 찍고 지나가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 앞에 계속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출입국 체제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 운동을 함께하는 우리 안에서도 각기 다른 위치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결되어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기후위기와 군사주의, 기후위기에 군사주의와 동물 기반 산업이 예외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되게 자세히 나와 있네요. 저기 보시면. 그 귀책 연구, 기후재난의 가해 주체를 특정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거기서도 잘 다뤄지지 않아요.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군사활동이나 동물 기반 산업이 별로 고려되고 있지 않고, 기후변화 협약이나 아니면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에서도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 자발적인 선택사항으로 두거나 뭐 이럽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기후위기라는 게 전쟁의 원인이자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의 주라는 활동가가 있는데요. 되게 정리를 잘해 주신 게 있어요.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시리즈별로 이제 재미있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서 전쟁 시가 아니라 평시에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거기서 배출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감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또는 누가 이제 알아봐 줬을 때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 동물 기반 산업은 어떤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스티커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보면 축산물이라고 명명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축산물에는 해당되지 않고 최근에 한우라고 하는 소가 있잖아요. 그 소에만 해당이 돼서 저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할까요? 그럴싸한데 전혀 뭔가 먹혀들지 않는, 오히려 저런 걸로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 안심하게 만드는, 탄소를 덜 배출하는 걸 내가 먹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그런 문제의식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은 사실은 되게 외주화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료도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CJ 같은 기업은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이제 어마어마한 돼지의 탄생부터 사육과 도살과 가공에 이르기까지 한 건물에서 다 합니다. 사설 경비를 두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을 고소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우리가 왜 폐지를 말하는가에 대한
어떤 잘 축적된 정보와 공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내일인데요. 8월 22일 내일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 피해를 당한 베트남 여성분이 기업, 8개 기업, 몬산토를 비롯한 8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1심에서 졌고 프랑스 법정에서 했는데요. 내일 항소심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기업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다, 합법적으로 했다, 국책의 일환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책임의 주체로 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집을 지어놓고 살고 개방을 해서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밤샘 토론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저렇게 개방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언젠가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여러 가지 응원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횡설수설하지 않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저는 목격의 정치성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하니까 되게 두려운데요. 제가 믿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믿는가? 함께 본다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함께 보고 힘이 나는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히려 함께 봄으로써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어요. 예를 들면 도살장 비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압도적인 국가 권력의 힘을 그냥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사실 왜 나는 동물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런 관계를 설정당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계를 다시 우리가 유대감을 회복하고 재설정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같이 해나가고 싶은데 비즈를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바로 나의 오감 중에 후각입니다. 글이나 영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냄새라고 하는 나의 감각이 어떤 함성처럼 저한테 몰려들어서 들러붙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것이 반드시 또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살장 앞에서 느꼈던 바로 그 후각적인 느낌이 몇백 년 동안 그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수탈을 당했던 고무나무 숲 앞에서 민간인 학살지 위령을 하러 갔는데 다른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30분을 차로 달려도 끝이 없는 고무나무 숲 깊게 호흡해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진액이 흐르는 오직 그 목적만을 향해서 생산되고 그 고무 진액이 전쟁에 쓰이고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프랑스 회사가 있죠. 그 수입 다 가져가고 거기서 선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탈탈탈 노동을 수탈당하고 그런 역사를 우연히 보게 되는 거죠. 우연히 마주했을 때 동료들과 함께 그런 장소에서 우연히 목격을 했을 때 그 목격이 본따로 끝나지 않으려면 돌아와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고 우리는 이런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요. 이쯤에서 그냥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과잉 생산을 문제를 삼고 싶어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동물 기반 산업에서는 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도로 생각이 드는 고민이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이 된다기보다는 생산을 하려고 생산하는 거죠. 이윤 때문에. 그래서 그 과잉 생산된 동물들의 몸과 또 그 동물들의 체액들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과잉 생산되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쏟아붓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꼬맹이였을 때는 그 초등학생이었을 때 피자에 이렇게 테두리에 치즈 들어있는 게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생겼어요. 그런 게. 왜 생겼을까? 궁금해서 식품 생산의 정치라는 책을 들여다봤더니 나오더군요. 과잉 생산된 우유를 피자 회사에 로비를 해서 그런 피자를 발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쏟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윤을 이제 취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작지만 구체적인 승리를 쌓아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작지만 구체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힘의 차이 속에서 오는 어떤 좌절감 속에서도 저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포기하고 싶지 않다. 오늘 말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들어도 이게 감동이 좀 밀려오는 그런 시간이네요.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던 그 말들을 너무 잘 꺼내주셔서 좀 전율이 좀 오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바로 하고 또 이걸 공유해서 이 순간 좌절하거나 그 다음에 우울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것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삶이 곧 나다 라고 하는 그걸 느끼려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 너무 좋은 말로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이 말은 제가 추가하고 싶다 하고 하는 게 있으시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줌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 거기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해하셨나요? 네, 상준님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최효정 선생님께 좀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이 되게 많이 가슴에 와닿고 사실은 오늘도 제가 있는 소속돼 있는 공간의 다른 동료들과도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식을 한 지는 조금 되었습니다. 처음 채식을 결심할 때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채식을 강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환경을 고민하며 채식을 했고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식습관을 바꿔야만 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네, 죄송합니다. 건방지게 잘 앉아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저는 조금 더 선생님께서 더 깊이 고민하셨던 내용의 그 how to 어떻게가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으냐면 이 중국 채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좌파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동시에 이제 끝단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물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는 이 기후를 고민하는 이 동료 이제 활동가님들은 왜 동물권에 관해서 깊이 있게 더 들여다보지 못할까? 만약 그렇다면 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기 위해 함께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어떤 시도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생각만 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그런 이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는 이제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구조적인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운동 또는 실천, 투쟁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게 개인의 어떤 실천에 머물러 있는 채식 운동에 대해서 뭐 경계를 하거나 또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싶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했고 그래도 그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해서 아마존에 불을 끌 수가 없다고. 그러나 이제 내 삶은 바꿀 수 있고 내가 계속 이제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채식주의자는 왜 좌파가 되는가라는 질문만큼이나 지금 다른 위험한 질문도 등장하고 있어요. 채식주의자는 왜 우파가 되는가?
왜 우파는 그렇게 또 채식주의를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이제 동시에 등장할 수 있고, 그만큼 스펙트럼이 이제 넓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이제 극우 정치인들이 채식주의를 지향하거나 선택하고 있기도 하고요. 히틀러도 채식주의자였고, 극우, AfD, 독일 그 대한극우 세력들, 그 극우 정당 이제 대표하는 정당의 당수도 그 당은 성소수자를 되게 차별하는데 당수는 레즈비언이고 막 이렇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네덜란드 농민당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되게 복잡한, 우리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렇게 될까, 교차성이 엉망진창이 혼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어떤 채식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선호나 정체성 정치에 머무르게 되면 그건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 정치 또는 의제 정치로 갖춰진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갇히지 않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행설수설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한 점도 먹지 않아도 아마존의 소 한 마리도 살릴 수는 없다. 네. 뭐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살릴 수 있냐면, 거기에 투자하는 금융 자본, 그 다음에 그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이윤을 이제 생성하고, 그 이윤 체제 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계속 이제 뽑아 먹는 기업과 자본과 맞서서 싸울 때만 바꿔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 농민, 또 기후정의 운동, 동물 해방 운동이 함께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질문에 대답이 너무 잘 됐나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채식 운동이 내가 채식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공감하고 계시죠? 이것은 최소한 내가 이런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 내가 저항군으로서의 어떤 표시 이런 거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비건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면 사실 많은 운동가들이 여기에 조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또 다른 분 얘기 나누실 분 있으시면 또 손들어서, 줌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세 번째 그 에코파시즘이랑 그 권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그 재야생화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왜 그 채식이나 탈축산업에서도 뭐 권력이나 그 에코파시즘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히 그 재야생화에 대해서만 그렇게 우려를 하시게 된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게 네. 재야생화는 요새 다시 뜨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제 뭐 국립공원 프로젝트라든지 그린벨트 같은 그 구역을 정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WWF 같은 이제 단체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지구절반 재야생화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그게 진지하게 또 막 여기저기서 시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약간 퇴행적 재현, 재출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이 이제 반성도 되었던 실천이기도 한데, 이게 다시 이제 21세기적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스케일은 훨씬 크게 해서 이제 재현되는 양상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예를 이제 들었는데, 그 예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차이와 층위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인간이 동물이다라고 할 때
그 말 자체도 사실 인간 동물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 전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자연 전체가 없듯이. 그러니까 인간은 사자와 다르고, 그러니까 인간은 기린과 다르고, 인간은 고양이와 다르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인간과 동물 전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다시 이제 그 인간을 동물화하는 전략이 저는 되게 급진적인 면으로도 발휘될 수 있지만 되게 반동적인 어떤 정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허물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정치의 주체와 영역도 확장하고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21세기에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물의 의회 뭐 이런 개념도 나오고 자연의 정치 이런 것도 나오고 옛날에는 정치는 인간이 하고 그래서 그 인간은 정치적 존재다 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종적으로 구분된 어떤 차이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이러스라든지 야생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하는 물자나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의 어떤 사회체제나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사회적 변형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요새 또 등장하고 있는 자연권의 이제 개념도 그런 면에서 자연에게도 권리를 주자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또 마땅치는 않은데 어쨌든 자격 없는 존재들, 몫이 없는 자들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인간만이 아닌 비인간에게 확장해 나가고 국민이 아닌 비국민, 시민이 아닌 비시민 또는 주체가 아닌 비주체에게도 몸이 없는 존재에게도 조차도 같이 확장해 나가자라고 하는 급진 정치적의 어떤 형태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좀 반대로 정말 그 예전에 이제 동물 실험의 어떤 양상들 인간에게도 그대로 투영하는 형태로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저는 최근에 나타난 1.5도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렇게 어떤 실험군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제 그 행태주의라고 하는 이제 행동 연구 방식인데 동물들의 꾼집을 통해서 어떤 이제 행동 유형을 이제 조사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유의미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인간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이제 연구 방식이 유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반기를 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이제 또 정치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론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공론화 조사라고 해서 인간 군집에 대한 행동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들이 되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데 뭐 한층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물화한다라고 했을 때 동물에 대한 것은 어쨌든 전제되어 있는 뭐 유전자라든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으로서 그 인간학을 위치 지우는 것에 대한 반성과 이제 우려 같은 것이고요. 그게 1세기 전에는 나치에 의해서 뭐 생태주의의 하나의 또 그 연결된 연구 속에서 우생학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인종주의에 대한 그 정당화를 만들어내는 연구들이 가치 수익이 되었고 이론적인 이제 논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화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선의에 의한 해석만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배웠을까요? 네, 좀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리를 쉬운 말로 한번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은 여기서 일단 좀 받고, 예, 네. 자, 오늘, 우리가 동물, 취지랄까, 목적,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저희는, 기후정의의 왜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의제가 이렇게 미약하고, 또 우리의 존재가 아까 발언에서 말씀하셨던
왜 비건이나 동물권 운동 하시는 분들은 좌파가 되는데 왜 좌파들은 역으로 동물권 운동을 왜 안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오늘의 사실 그 문제 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후정의 운동 내에서 기본적으로 동물 탄력식 반종차별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우리가 동의되어서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런 순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이것은 아직 뭐 대중적이지도 않고 이러이러하니까 그 의제를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탈원전, 탈핵이나 뭐 탈석탄 이런 것에 똑같이 거기도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관련된 어떤 정의로운 체제 전환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동물 산업과 관련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왜 넘어야 될 허들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였고요. 그 이야기를 발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기후정의 907 기후정의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 이것이 없이는 기후정의라고 하는 정의로운 체제 전환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두 분 선생님의 말 이끄미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왜냐하면 군사주의와 또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처럼 이게 폭력의 기본적인 속성에서의 이런 어떤 탄력식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건 과연 기후정의의 행진인가? 이 이야기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오늘 모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처럼 오늘 왜 우리가 여기 모였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아까 뭐 은행을 나눠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할까봐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다 쓰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네, 은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오늘 이 토론회에 왜 왔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서 닿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먼저 얘기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이동민 쌤, 먼저 얘기 나눠주실래요? 네.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글쎄요. 지난번 일단은 어떤 거대한 담론부터 해서 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 또 경계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비건 채식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오늘도 저도 이제 오면서 우리 동물권 활동과 그리고 비거니즘 저희도 이제 뭐 비건에 대해서 알리려고 많이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신가 저 나름대로 그냥 분석도 해보고 어떤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왔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오늘도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한 분이 이제 식당을 방문했는데 한 40대 후반 정도 본인은 이제 좀 뇌경색이 와서 채식을 시작했다 그런 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채식을 하는 이유는 건강 그리고 동물에 대한 자비 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뭐 환경 문제 또 얘기하고 온실가스 문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아시겠지만 무슨 뭐 채식 박람회
그런 것들도 많이 커졌죠. 지금은 뭐 비건 페스타 해서 그렇게 많이 커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층이 좀 있고 일상 속에 생활 속의 실천 운동 같습니다. 비건 채식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일상적인 자기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꼭 이런 어떤 운동이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 뭐 평상시에 어떤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뭐 공부 뭐 자기 다 생활인이죠. 그러면서 채식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비거니즘을 하면서 어떤 동물권 활동 그렇게 병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환경 활동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도 환경 단체에서 채식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뭐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도 기후 정의행진 회의에 참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좀 저는 그 배제하지 않는 그걸로 한참 토의를 하더라고요. 뭐 녹색 누구지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 야다 뭐 보수 그런 거를 제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배제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같이 하자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지금의 이런 기후위기가 있고 한데 결국에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기득권? 예,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배제를 하고서 어떤 거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모임에라도 일부 참석해서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배제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도 이제 참여해서 어떤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어떤 기후정의 그런 활동가 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비거니즘을 어떤 기본 베이스로 해서 어떤 활동을 탈석탄이든 4대강 사업이든 저도 지지합니다. 모범 개발 어떤 개발을 반대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비거니즘을 어떤 기본 베이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고맙고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함께 하게 됐고,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네, 그러면. 네, 먼저 줄을 섰습니다. 지금 발언하실 분이. 네, 선생님 살짝 일어나 주시고 잠깐 소개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소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동물원 말고 생철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다재단의 여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 비건 글빵 글쓰기 모임 같이 하는 가인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 사실 여러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랑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는데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비건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비건을 굉장히 잘 실천하다가 귀농을 최근에 했거든요. 근데 귀농을 하고 오히려 비건에서 많이 멀어졌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농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축산학이 과목에 있어서 그게 왜 생기는 걸까? 그래서 농사와 비건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똑같이 생명을 다루는 주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그 귀농하신 분이요? 그분이 이제 공유 숙박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주로 바베큐를 많이 해 먹으시잖아요, 손님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 비건 숙박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것도 사실 자본주의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좀 슬프지만 와닿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감사했고요. 저희가 함께 조금 더 문제의식, 그 다음에 여러분 각각의 그 위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공유되고 이러길 바라고, 저희 이번에 같이 모여서 이 행동을, 기후정의 행진을 하고 난 이후에도 같이 공유하고 또 연대하는 그런 모임으로 계속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든지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혹시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네. 현철리? 네, 아까 마이크 왔다 갔다 들고 다니다가 잠깐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선철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물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비거니즘 한 4년 차, 5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페스코로 시작해서 이제 86시 시작한 건 한 8년 정도 됐어요. 기후라든가 환경, 뭐 동물권 이런 개념 하나도 없었고, 몰랐을 때 그냥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구조량 교감을 하게 되면서 좀 뭔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깨는 경험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기후정의 운동가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고, 여태까지 기후정의 행진 조직위에서도 계속 활동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동물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좀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정의 행진, 기후정의 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꺼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좀 그런 답답함이 있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동물권 쪽이 뭔가 조직된 목소리가 없어서 그래, 좀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탄발전소 폐쇄하면서 노동자의 삶까지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석탄 비정규 노동자들이 막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이래서 그렇게 가능한 거고,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반대하고 이런 것도 지금 뭐 4대강 보문 열어라, 금강에서 또 막 텐트 치고 지금 3달, 4달 가까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그렇게 싸우고 목소리를 내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동물권은 되게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다 따로따로 여기저기서 단체들은 많고 모임들은 많고 비건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같이 뭔가 모여서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동물 행진을 같이 해보자 몇 분들이랑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체 회의 줌으로 1차, 2차 했는데, 그걸 하면서 터져 나왔었던 그런 뭔가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가 뭔가 상당히 그동안 쌓였던 거가 많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후정의 행진이라든가 여기 다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뭔가 소외되고 뭔가 이렇게 주변에 대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고, 근데 동물 행진으로 모인다 하니까 뭔가 좀 더 안전한 공간에서 억눌렸었던 게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불만, 분노까지 막 터져 나오고 좀 그랬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기후정의 운동과 동물권, 반종차별, 비거니즘 운동에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실 여기 오신 분들 다 어떤 기대라든가 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비거니즘을 하면서, 동물권 운동을 하면서, 기후 운동을 하면서 느꼈었던 그런 답답함이라든가 좀 이런 경험들을 좀 듣고 싶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우리가 좀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소냐님께서 조기에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진보 정치에서 동물 해방이 계속 밀려나는 이유에는 당사자성의 문제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페미니즘에서 유명한 구호인 마이크를 넘겨라는 것을 동물권의 관점에서 종종 생각하는데요. 비인간 동물에게는 don't speak for them, let them speak가 어렵다는 것, 그것 때문이다라는 느낌, 그런 이제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 당사자성이었을 때 폭발하는 에너지, 이것이 우리가 이제 목격자, 증언자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사실은 조금 더 당사자성으로 가져오는 일, 이것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게 이번 동물 행진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동물로서 만나고 자기를 동물로서 느끼는 방식으로의 어떤 이런 활동, 그리고 이제 그런 나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손 드신 분 계셔서 발언 혜리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새벽의 생추어리에서 운영 활동을 하고 있는 혜리라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 동료들이 이제 기후정의 행진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돌아오면서 뭔가 굉장히 허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트럭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구호를 외치는데 그 중에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심지어 여기가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동물의 이야기가 없지라는 것에 대한 좀 현실을 좀 본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이 있기도 해서 올해 이렇게 동물 행진이 기획이 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바인 어떤 그런 또 트럭을 이제 점령을 해서 좀 전면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되고 이제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역시 앞에서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인간들의 의제가 우선순위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약간 착잡한 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동물 운동이 비당사자 운동이라서 더 힘든 것도 있지만 비당사종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뭔가 사회적인 그런 약자가 보통은 이제 수가 소수자인데 사실 동물은 절대 소수자가 아니거든요. 인간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다수자인데도 어째서 이런 행진에서 동물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지, 그에 대한 뭔가 이제 아쉬움이나 약간 허탈함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동물 행진을 이렇게 조직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힘을 내서 같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아정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동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권력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평소에 이제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생초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이제 세력이와 잔디라는 이제 동물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이 굉장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굉장히 더웠죠. 근데 인간 활동가들은 사실 더우면 자리를 피할 수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새벽이나 잔디는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는 순간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후위기일수록 뭔가 더 시원한 곳, 더 따뜻한 곳을 찾아서 갈 수 없는 그런 종을 곁에서 마주한다는 것이 기후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절박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행진 당일에도 가장 이제 당사자들이 이동권조차도 가질 수 없어서 이제 현장에 나와서 시위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 물론 그 많은 동물들이 다 감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그래서 뭔가 오늘 앞선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셨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에게 어떤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새벽 센츄어리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발언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저 마지막 집전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아정쌤 한마디 해주시면, 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네, 한번 잠깐 얘기. 네, 다시 아정입니다. 저는 그 당사자성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다른 층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당사자성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선 모르겠고요. 한국에서 되게 잘못 해석되고 있다. 당사자성의 법률 용어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당사자, 피해자든 가해자든 소송을 둘러싸고 당사자예요. 피해 당사자, 가해 당사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당사자성이라고 할 때는 피해자성에 기반한 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물들과 관계 맺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당사자인 거죠. 피해 당사자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해나 억압의 구조에 붙들려 있는 당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기 싫기 때문에 그 가해나 억압의 구조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성이라는 걸 나눠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동물들이 겪고 있는 피해 경험을 나눠 갖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저에겐 너무 초과적인 선언이에요. 물론 그 선언을 동료들이 이야기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모두 동물이다 라고 하는 초과적인 선언은 뭐라고 할까? 저는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다른 위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해리 활동가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동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병행하고 있는 운동 중에 외국인 보호소 폐지 운동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동물들의 어떤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생산과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다가 주구장창 이 동물들이 갇혀있다라는 상상력을 발동하게 된 거죠. 보면서도 감금 상태인 아주 오래된 폭력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계되면서 이렇게 가두어도 되는 존재라는 것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력하고 있는 비국민들의 감금과 동물들의 감금을 다 같은 감금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나하나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제대로 싸워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싶고,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 당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동물과의 관계에서 저도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동물들을 대변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위치에서 이 관계를 다시 부수고 설정하기 위해서, 재설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일 뿐이죠. 네, 뭐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미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동시에 하셔서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저희의 공감과 그 서로 이야기의 수준이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통한다는 게 너무 좀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당사자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진보된 생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는 사실 증언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 그리고 가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 부분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동물 행방 없이 기후정이 없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발언 네. 살짝 일어나 주시면 카메라에 잘 잡힙니다. 저는 아까 최효정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 고민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인간 혐오가 곧 자신에 대한 혐오이자 타자에 대한 혐오라고 하셨고, 우리가 우리를 믿지 못할 때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나쁜 정치로 귀결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비거니즘이나 동물 해방을 외치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세상의 위기를 보면서 내 안의 위기를 보고 내 안의 위기를 보면서 세상의 위기를 또 이어져 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는데요. 그 동물을 위한 정의에도 나오듯이 그 제레미 벤담의 시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류의 다른 동물에 대한 폄하에 큰 영감을 준 것이 다름이 아닌 자기 혐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혐오와 두려움. 그래서 동물적 본성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혐오감을 느끼고 겁을 내기 때문에 자신의 일부를 낮잡아 보거나 또 나머지 동물계나 우리보다 동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위 그룹에도 비슷한 경멸이나 혐오를 투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벤담이 우리가 용기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저희가 어떤 시혜의 관점으로 공장식 축산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던가 동물권을 이만큼 좀 신경 써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로 떼어서 존재될 수가 없는 관계 속에 동물이라는 점을 새롭게 상기하고, 또 동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주체로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동물을 위한 정의의 방향성으로 다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기 혐오에서 비롯되는 어떤 이런 모든 혐오와 동물 부정의, 기후 부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함께 또 그것을 풀어나가고 연대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서 이런 말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조금 전에 빛나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줌톡에서 보면 팔맹이님이 지역에서 살면서 농업이 공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동물에 대한 그런 착취와 폭력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공장화, 그 다음에 상품화, 그래서 식물조차도 그 본래의 어떤 그 기능과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좀 볼 수 있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한 그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사실 비록 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조차도, 아이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전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구조 속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취급되어지고 그렇게 길러지고 훈련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위기가 지금 현재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혹시 다른 분 얘기 나눠 주실 분 있으시면, 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으신데 정리를 좀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빠르게 정리하셔서 저희가 나눔을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라온 그 톡이 문자가 있던데 혹시 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거 말고, 네, 밑에, 네. 솔미님께서 내 위치에서 관계를 재설정한다는 말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907이 끝나도 한번 다시 한번 줌으로라도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모인 김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좀 쌓아 나가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음에 말씀하실 분들 계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시간이 살짝 거의 끝으로 가고 있어요. 네. 네. 조길래 선생님 손 들어주셨네요. 저희가 마이크를 조길래 선생님한테 넘겨볼까요?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 광주에서 저도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예, 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이 이제 907 행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종차별이나 비거니즘을 어떻게 이제 기후정의하고 이렇게 수렴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정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이런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우리가 이대로 완전히 그냥 놓쳐버린다면 기후정의를 얘기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 출발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기후정의 행진 혹은 운동 내에서 종차별, 반종차별과 비거니즘이 주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운동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선찰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 목소리를 키워야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그런 시도도 있었지만 함께 기후정의 안에서 이 의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도 좋겠다. 과연 우리가 이런 영역들을 배제하고 기후정의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로 한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함께 점검될 필요가 있고, 그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세력화해야 된다.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해서 저도 이번 이 모임이 굉장히 반갑고 정말 감사하고 매일 더위에 움직여 주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말없이 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이어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이 의제가 사회적으로도 아직 주 의제로 떠오르지 못했는가? 지금 아리백 이야기는 나오잖아요. 햇빛 농사, 탄소 농사 하겠다고 하는데 왜 먹거리와 관련된 의제가 주변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게 대중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이 정보가.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릴레이 기고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방식의 어떤 미디어를, 사실 미디어가 이걸 얘기해주면, 이를테면 영국의 가디언지처럼 미디어가 나서서 이 의제를 항상 대중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주면 사회 전체, 국가 전체가 이것을 중요한 의제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런 미디어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튜브 미디어도 없어요. 레거시 미디어는 물론이려냐 드물게 했지만 유튜브 미디어도 사실은 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력과 다양한 역량을 갖춘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적어도 우리 자체적인 그런 미디어를 만들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고민들도 좀 함께 해보면 저는 하여튼 미디어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앞으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탄소 예산이 2020년에 IPCC에서 500기가톤 남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3년 만에 아니다 250기가톤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갑자기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 클라이밋 트래커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 거기 보면 2027년 내지 2029년에 탄소 예산이 제로가 된대요. 그래서 아마 예측하건대 올해부터 아마 기후위기 상황이 저는 급진전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 기후위기를 잡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문제, 특히 인간 중심으로가 아닌 생태, 생명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쪽으로 함께 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또 봬요,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 한 8시 40분 정도까지 자유 토론하고 이제 마무리만 이렇게 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시간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돌아오고 있어서 혹시 또 계속 얘기해 주시면 한 2분 정도 더 가능하고요. 네. 저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의 현진이라고 하고 전 사실 좀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게 떨려서 앉아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머리로 뭔가 말을 하고 싶고 생각이 떠다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단 마이크를 잡고 뭐라도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나오겠지 싶어서 들었고요. 저는 아까 이제 당사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많이 좀 생각이 이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단체는 뭔가 어떤 사실 전 동물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또 써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운동을 하기보다는 저희 단체는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생태정치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우리의 운동 현장으로 향하고 있는 곳이 삼척이라는 지역인데요. 삼척에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립되고 있는 것에 좀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 멤버들이 느꼈던 어떤 마음 같은 거를 공유를 하다 보면 이게 이 기후 운동과 어떤 동물권 운동이 비단 다르지 않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베트남 붕앙이라는 지역에 이제 두산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 삼척이라는 지역에 좀 집중을 해서 여기 포스코가 또 발전소를 짓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삼척이라는 현장으로 향하자라는 것을 조직적으로 어떤 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어려움을 느꼈어요. 삼척과 저희 단체는 보통 타 지역에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기반해서 살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떨어져 있는 삼척이란 지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운동의 당사자성을 느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화두가 되었던 게 아까 말해주셨던 가해 당사자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척을 포함해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대부분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끌어와져서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다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자체가 그렇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수도권에 살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고 너무 일상적으로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 지역에 가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가해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어떤 그런 우리가 가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맥락을 잃었는데 네,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는 사실 기후정의 행진 때 저희가 생태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저희가 상상하는 지금 체제에서는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열망들이 발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실현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생태공화국이라는 거를 상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우리 멤버들만 이 생태공화국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얘기가 나왔던 이 동물 기반 산업은 이 생태공화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폐지가 되며 또 새로운 다른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하고 싶고 그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같이 지금 좀 감각해 나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잘 안 되는 말을 하려다 보니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어떤 문제의식을 밖으로 꺼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차차 정리가 되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느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해볼까요? 혹시 마지막 주자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면 저는 처음에 동물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고 외쳐야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생명이 다 너무 별나서 다 너무 별나서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이 종과 이 종이 같아서 그거를 부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또 테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같은 거를 계속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같으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차별 철폐가 아니라 우리는 다 별난 존재고 그래서 그런 다름 속에서 우리가 왜 같이 연대해야 되는지를 싸우면서 껴안아가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다름을 인정하면서 아프고 때로는 울고 다시 보기 싫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해주신 관계의 재배치들을 매일같이 겪고 매일같이 엎어지고 싸우고 끌어안으면서 나아가는 게 진짜 종차별이 철폐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마무리로 되게 좋은 적절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우리 이 모임이 좀 이런 일들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이제 조길래 선생님은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라 이런 제안을 하셨지만
그런 것 같이 그게 아주 허황된 꿈이라도 발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같이 있으면 좀 이야기 나눠주시고 안건을 제안해 주시고 혹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텔 방에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제안하시고 함께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토론과 발제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실제로 줌에 되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저희가 오늘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살아가는 힘을 박탈당하고 살아있기만 하도록 진실을 직면하고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운동이 왜 지금 필요한가라고 하면서 이제 이건 최효정님의 글에서 제가 따온 건데 비건이 된다는 것은 식단의 전향보다 관계의 전향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굉장히 저에게 와닿은 말씀이고요. 또 심하정 선생님의 글에서는 제가 사실 기존의 세계를 지탱해온 편리한 말들이 아닌 하나하나의 사례들 속에서 건져 올린 구체적이고 낯선 말들로 다른 미래를 제안해보자 라고 어떤 야생화 대지의 삶과 죽음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마무리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편리한 말들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좀 낯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려지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무엇이더라도 그것을 꺼낼 때 드디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문제화되고 그것이 띄엄띄엄 그리고 서서히 그리고 더듬더듬 하면서 찾아가 보는 그것이 이제 저희의 어떤 이 동물 해방 운동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유정 선생님 마무리 발언. 네. 이 얘기를 꼭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앉아서 해도 인간 대 동물이 아니라 자본 대 생명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던진 그 세 가지 질문에서도 인간 혐오에 빠지지 말자, 그다음에 동물 환원 그 동물 전체라고 하는 것들도 대상화하지 말자라고 했던 얘기도 결국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대 생명의 싸움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못된 인간들라고 하는 동물들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이런 말도 안 되는 학살에 맞서서 싸우고 있다. 인간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지가 있지 않겠느냐 같이 싸웁시다 라고 말 건네고 손 건네는 연대 호소라고 생각해요.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현상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생존과 정의 중에서 뭐가 먼저냐고 묻는다면 저는 정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정의 없는 생존, 정의를 위한 투쟁만이 우리를 삶답게 살 수 있는 삶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본에 맞선 생명의 투쟁에 함께 맞서 싸우는 동지가 될 때 저는 노동운동, 기후운동, 또 동물해방운동이 따로 있지 않은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꺼매미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아정 선생님 마지막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토론회부터는 선생님 떼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불편합니다. 예. 네, 저는 아정입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고민이 다시 생겨서요. 예, 그런 과제를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치고는 좀 아픈 말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동료들과 열심히 그 동물권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제 친구가 어떤 동영상에 혐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거기 제가 있다고 그렇게 확인해보라고 보내왔어요. 20만 명이 봤고 2,000여 개 혐오 댓글이 달렸는데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의 귀를 막게 했던 말인가? 누군가의 말을 가로막는 말이었나? 내 말은 들리지 않는 말이었나? 내 말은 누군가의 말문을 여는 말이 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뭐 사실 혐오 세력한테까지 들리는 말을 한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끼리만 공유될 수 있는 말, 이런 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그 공동의 말을 어떻게 벼려낼 수 있는지,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오늘 자리에서 제가 느낀 건 엄청나게 중구난방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의 자리를 되게 많이 가져야 가까스로 공동의 언어가 하나 정도 벼려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너무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마음도 생각도 나누지 않은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이런 시도들을 답답하더라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하는 멘트 너무 고맙습니다. 아정님, 회정님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회를 마치면서 무엇을 할 거냐면 907 관련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철님께서 저희 같이 기획하고 계셔서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 안내와 함께 이제 907에 다 오실 거죠, 여러분? 줌에 계신 여러분 907에 다 오실 거죠? 그날 사전 모임에서 우리 행진 같이 해요. 네. 반응이 별로 없네요. 네, 저희가 무슨 동물 행진인데 조직위원회가 딱 뭐 있고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팍팍팍 움직이지는 않아요. 좀 동물들스럽게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있어서 약간 좀 무질서는 좀 그렇고 좀 경황이 없다고 할까요? 좀 그런 측면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빡빡하게 관료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경험이 많았었는데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예측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오늘도 몇 분이 오실까 궁금했었고 9월 7일 당일날 사전 모임을 하기로 하고 집회 신고도 하고 음향시설은 어떤 걸로 준비를 해야 되지 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올까 더우면 어떡하지 뭐 이제 약간 온갖 걱정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또 이 동물권 쪽 계신 분들의 또 성격이라고 성향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907 조직위에서 하는 방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느리게 천천히 내키는 대로 하는 방식도 괜찮긴 하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 몸들이 필요합니다. 몸들이 필요하고 907 때 몸들이 좀 필요하고 몸들이 모여서 내는 목소리도 큰 목소리도 필요하고 그렇게 행진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는 뭔가 이렇게 파묻혀 가지고서 큰 트럭들 큰 음향시설 다른 구호들 사이에 저희가 낑겨 가지고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이런 거를 막아보려고 되게 애를 쓰고 결국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맨 뒤 행진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장애인 그 동료들과 같이 가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 행진을 하는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짰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한 뭐 100명 뭐 이렇게 50명 이렇게 작게 가면은 되게 저희도 되게 싸워서 되게 안 좋은 소리도 좀 나오고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이제 우겼던 건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있어야지 저희도 내년에도 뭔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온라인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만 오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손 붙잡고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날 당일날 오시면은 이런저런 뭐 그 행사들 인증샷도 찍고 피켓도 집에서 만들어 오셔도 됩니다만 또 그 자리에서 만드실 분들 만드시고 이런 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거 이제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당일날 손 도와주실 분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다리를 놓고 서로 손을 붙잡고 좀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멀리 나갈 수 있는 좀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인스타 꼭 팔로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신청 폼 같은 거를 저희가 공유를 할 테니까 거기서 이제 당일날 도와주실 분들이라든가 이제 좀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오실 분들 누구랑 같이 오시는 것들도 좀 예측을 해야지 저희도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100%는 아니어도 되지만 가능하시면 그렇게 좀그 신청 폼도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어디다가 올렸더니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왔다고. 그래서 아유 예상보다 많이 온 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좀 버팅겼는데 좀 이 처음 시작이지만 좀 큰 뭔가 어떤 물결을 좀 일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많이 와달라고 지금, 제가 많이 올 것 같다고 지금 느껴지네요. 또, 현장에 오신 분들, 포스터 없으신 분들 가져가셔서 주변에 나눠주시고요. 여기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온라인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사진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네, 온라인 분들도 같이 찍어. 하나, 둘, 셋. 비건이즘, 네. 해방. 사실, 띄엄띄엄 한다는 말씀이 맞는 게, 지금 우리가 기획하고 이 모든 일들이 자원봉사자로 다 꾸려가고 있어요. 네. 전담하고 돈 받고 활동하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메이징하지 않나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정확하게 9시 1분에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변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